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봐두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소범진 그로스 본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범진 본부장 지난 시간에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펀드 업계에서 경력이 한 23년 정도 되시고 하이자산, 삼성 자산운용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2017년부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부터 그로스 본부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러면은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원래 삼성자산의 한 본부로 있다가 네. 2017년도에 스피노프해서 음. 주식하는 매니저들과 음. 애널리스트들만 따로 회사를 마련해서 니네들이 한번 마음껏 해봐라. 네. 니네들이 번 돈, 니네들이 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을 하나 만들어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범진 본부장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 액티브 ETF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 우선 보려면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 동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글로벌 자산 시장 동향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글로벌 자산 시장 동향도 한국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차트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글로벌 ETF 순증 추이와 글로벌 공모펀드 순증 추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년 동안에 글로벌 ETF 빨간색 선을 보시면 네.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예. 지금 한 3.3조 달러가 이렇게 10년 동안에 모였고요. 네. 글로벌 공모펀드는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는 1.9조 달러가 증가한 거로 나오지만 최근 한 5년만 보면 그 증가율은 확실히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모펀드보다는 ETF에 대한 그 편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ETF로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ETF 증가하면서 공모펀드가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글로벌로 보면 같이 좀 증가하는 하긴 하는데 ETF 쪽이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 중에서 특히 우리 이제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미국 시장을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미국 시장에 ETF가 가장 많이 발달된 네. 국가이고요. 전체 글로벌 ETF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차트를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미국 내 ETF와 또 펀드의 순증 차인데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글로벌 순증 추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이랑 비슷한데 이건 10년 데이터인데요. 네. 10년 동안에 ETF는 2조 4천 달러가 증가한 반면에 주식형 펀드는 오히려 4,300억 달러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공모펀드와 같은 경우는 환매들이 많이 있고 또 공모펀드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회사들이 액티브 ETF로 펀드를 전환을 해서 액티브 ETF나 ETF의 증가가 좀 가파르다. 특히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위에 있는 건데 2020년 이후에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캐피탈 그룹이라고 전혀 ETF에 관심이 없던 그런 미국의 자산 운용사가 ETF를 또 출시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놀랍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세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디멘셔널이라는 운용사도 가지고 있는 공모펀드를 다 액티브 ETF로 바꿔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 다 이제 ETF가 크게
성장하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두려고 하는 거는 액티브 ETF잖아요. 네네. 액티브 ETF의 최근 추세는 어떤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액티브 ETF 그러면은 이 펀드 매니저에 어쨌거나 좀 손길이 좀 들어가는 ETF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음. 필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요. 네. 특히 한국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 0.7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6개월 동안 그거 유지를 못하면 상장 폐지 요건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관계수 조건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의 액티브 ETF의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계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계수는 네.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ETF는 기초 지수를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지수와 이 실제 액추얼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한 70% 정도는 복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국내 액티브 ETF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기초 지수와 실제 수익률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그런 상관계수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나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더 다양하게 줄 수 있고 그래서 네. 전략 구사도 또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 ETF에서 뭘 사겠다는 주식들 그 가치가 정확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정확히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가기만 하면 일단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은 70%만 따라가면 된다 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지금 액티브 ETF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의 최근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도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글로벌 액티브 ETF 성장 추이를 보시면 네. 18년, 19년도부터 좀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역시 2000년, 2021년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411개였던 게 작년도에는 593개로 증가를 했고요. 그 밑에 있는 노란색 선이 미국 액티브 ETF인데 미국 액티브 ETF도 과거 2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확 진짜 늘어난 게 보이네요. 네. 2021년, 2020 1년 그 사이에 네. 팬데믹 이후에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ETF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ETF가 미국에서는 좀 어떻게 좀 성장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차트를 보시면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는 2021년 월별 데이터인데 작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 ETF가 미국에 449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액티브 ETF가 230개를 넘어서 약 65%가 신규 상장된 것 중에 액티브 ETF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자금이 얼마나 모였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된 액티브 ETF가 65%였는데 자금은 90% 정도가 액티브 개수 중에는 65%인데 자금으로 보면 90%. 90%가 액티브 ETF로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출시되는 거는 그냥 액티브 ETF가 한 60-7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주식형 액티브 ETF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은 그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00년, 2021년 상반기까지 좋은 성과를 내면서 글로벌 자금들을 좀 많이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가 액티브 ETF에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크 이노베이션의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또 유전자 치료, 빅데이터 이런 8개의 액티브 ETF를 출시하면서 핫한 이슈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18년, 19년도에 테슬라 같은 적자 기업들을 저가에 좀 많이 사모았던 게 팬데믹 이후에 몇 배로 오르면서 거기서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액티브 ETF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 변화가 음. 좀 미국이 인플레이션, 예. 뭐 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고 예. 고성장 고멀티플의 주식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아크 이노베이션의 자금 유출이 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뭐 아크,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뭐 제노믹, 핀테크 이런 거는 한 펀드의 한 50% 정도의 최근에 좀 환매가 있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률도 2021년 1년만 보더라도 뭐 19% 마이너스 34%. 그래서 좀 안 좋은 수익률을 내면서 최근에는 이쪽에 자금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액티브 ETF가 기존에 한 2000년도에 좋았던 고성장 혁신 기업들의 액티브 ETF는 자금이 좀 유출되는 반면에 예. 최근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은행이나 에너지 이렇게 약간 인플레이션 파이터와 같은 업종이나 종목들의 자금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니 저렇게 그 액티브 ETF에 아크 같은 거 투자했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도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어저께도 파월이 네. 이렇게 페드에서 연설을 했는데 기자회견 때 QT에 대한 거를 연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한 7월 정도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빨아들일 음.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음. 우려가 반응해서 좀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우려들은 음. 사실 금리 인상은 지금 3월 달에 하려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금리 인상을 딱 시작을 하면 음. 그런 불확실성은 좀 해소될 것 같다. 음. 그래서 좀 1, 2월 달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걸로 보고 있는데 네. 3월 달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좀 다시 이제 반등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나스닥이 지금 뭐 한 15% 이렇게 빠졌는데 네. 한 달간 15% 이렇게 빠진 경우에는 음. 몇 번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음. 아니면은 팬데믹 음. 상황에서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좀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글로벌 액티브 ETF 얘기를 하는데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 네.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 ETF를 가장 많이 산 게 뭔가 했더니 작년에 보니까 그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해가지고 세 배, TQQQ. 예, 네, 3배. TQQQ 세 배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네. 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레버리지,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올해 들어서는 수익률이 좀 음. 안 좋고요. 나스닥의 좀 네. 상승률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좀 우상향하는 트렌드에 있을 때는 이런 뭐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네. 전략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심하고 조종일 때는 사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하락률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30%만 빠져도 자금들이 다 이제 고갈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 판단에 따라서 안정적일 때는 뭐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약간 보수적이거나 밸류에이션 쪽으로 그런 ETF나 주식을 사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또 이런 예. 전략을 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되돌림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네. 사실 지수는 뭐 오버슈팅, 뭐 언더슈팅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때
자금이 30% 이상 빠지면은 다 고갈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올해 이제 유망한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의 좀 테마는 네. 어떤 거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글로벌 뭐 액티브 ETF 시장을 보면은 이건 미국 시장을 좀 약간 예측도 필요하고 네. 글로벌 시장의 예측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제 뷰를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뭐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네. 예, 저희 뭐 관심을 올해 좀 가져 네. 볼 만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미국은 지금 1월달에 엄청난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연초에 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뭐. 특히 이제 빅테크들 작년에 높은 수익률을 냈는데 뭐 고멀티플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뭐 이런 변동성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3월달에 이제 FOMC가 3월 15일에 있는데 네. 그때에 어떤 코멘트를 하고 금리 인상을 그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50bp를 인상을 하는지 25bp를 인상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뭐 더 불확실성을 찾거나 아니면은 더 안정을 찾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좀 어느 정도 낙폭이 커지고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테마형이나 지수형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좀 올해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요 생각하는 2021년도 주요 테마 및 대표 ETF인데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이나 배당과 같은 좀 안정적인 상품들을 우선 올해는 좀 괜찮을 거라 보고 있어서 네. 대표적으로 뭐 인베스코, 미국은 크게 이제 뭐 블랙락, 뱅가드, 인베스코 이런 기업들이 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베스코에서 출시한 제가 티커로 말씀드리면 KBWB 은행주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올해는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또 배당 성장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에서 지금 출시한 VIG 뭐 디비덴드 어퍼레이션 ETF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소비재주라든지 네. 은행주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리츠와 같은 뱅가드에서 출시한 VNQ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리츠 ETF가 있는데 이런 네. 것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테마별로 보면은 네. 사실 이제 팬데믹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약간 이제 경증으로 가는 상황이면 하반기로 가면 뭐 여행이나 엔터 이런 쪽에서도 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인베스코에서 출시한 PEJ라는 ETF에 대해서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좀 앞으로 한 2년, 3년 좀 롱텀으로 보는 좋게 보는 테마는 장기 테마를 말씀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 받을 때 좀 연금 계좌나 이런 쪽에서 좀 매달 적립식으로 좀 살만한 거는 메타버스 관련된 역시 메타버스 예. 관심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블리자드 게임을 인수했듯이 네. 그쪽에서는 앞으로도 뭐 인수라든지 뭐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라운드힐의 볼 메타버스 ETF 여기는 메타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요 ETF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막 등급성이 굉장히 심한데 블록체인, 예. 뭐 코인, 예. 뭐 이런 코인베이스 그쪽도 이런 이제 좀 장기적으로 예. 봐야 된다. 또 예. 빠졌을 때가 항상 이제 역으로 보면은 기회라고 생각은 되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뭐 앰플리파이에서 나타난 BOLK 블락이라는 ETF인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네. 뭐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한 50년 동안 이제 장기 성장 테마인 친환경, ESG 관련된 테마들도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iShares에서 출시한 ICLN이라는 ETF도 지금 현재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은행이나 리츠, 배당 성장 뭐 이런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또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주가가 좀 받는다면
또 많이 빠진 성장 테마는 하나의 또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범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로스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글로벌 ETF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직접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또 올해도 국내에 또 글로벌 ETF들이 네. 많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ETF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편의성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TF를 직접 만들고 출시하는 삼성자산은 세상에 없는 ETF,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ETF를 출시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서범진 그로스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